안녕하세요, 이광재입니다. 오늘은 먹고 사는 문제 중에서 이 먹는 문제, 한 끼에 우리가 급식으로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봉사활동을 노인복지관 같은 데 하면은 정말 급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경로당에 가보면은 어떤 경로당은 조금 형편이 있는 경로당, 어떤 데는 굉장히 어려운 데도 많이 있습니다. 뭔가 이걸 좀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좀 더 행복한 식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이 먹는 문제, 우리가 한문으로 이 식구라고 하는 게 결국은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하잖아요. 정치적으로도 보면은 이 공화주의라고 하는 거, 공화주의라는 게, 공이라는 건 함께 한다는 뜻이고, 화라는 건 이건 벼거든요. 벼. 쌀이라는 뜻이죠. 쌀을 같이 먹는다. 결국은 쌀을 함께 먹는다, 나눈다. 배가 고파서도 안 되고, 배고픈 것 때문에 불평등이 커서 배가 아파서도 안 되고, 그래야 공화주의가 된다. 이런 뜻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세계사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우리 세종대왕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금에게는 백성이 하늘이고 백성에게는 쌀이 하늘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직설이나 추국이나 만드는 걸 전부 농업혁명을 위한 기술혁명을 이룬 사람이 세종대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프랑스 혁명을 들 수 있는데, 빵값이 폭등하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때 우리가 자유와 빵을 달라, 빵값이 폭등하면서 결국은 프랑스 혁명이 깊어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나폴레옹은 먹는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그 정책을 썼습니다. 또 하나의 재미있는 사실은 나폴레옹은 전쟁을 많이 해나갔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군인들은 배에 채워지는 식량으로 전진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폴레옹은 행군하고 그래야 되니까 이 오래 보관하는 식품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상금을 걸었죠. 누구든지 오래 먹을 수 있는 식품을 개발하는 자에게 상금을 주겠다. 근데 요리사 한 사람이 음식을 삶아서 유리병 안에 보관하는 것을 고안해냈습니다. 이게 바로 통조림의 원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서양사를 보게 되면 로마를 빼낼 수가 없는데, 로마는 통치를 빵과 서커스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서커스, 글래디에이터라는 그 영화 요런 다 보셨죠? 검투사의 이야기죠. 흥미진진한 검투사들의 경기를 통해 사람들이 정신을 쏙 빼놓는다고 할까요? 우민화 정책이라고 할까요? 또 한편으로는 빵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서 약 한 달에 30kg 정도의 곡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해서 로마 시민이면 내가 굶어 죽지 않고 한 달에 30kg 이상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로마 시민으로서의 결속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로마도 프랑스도 결국은 먹는 문제가 중요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감자라는 것이 결국 이 안데스를 넘어서 유럽 오게 되는데, 최초에는 유럽 사람들이 감자를 안 먹었어요. 왜냐? 당시로는 중세는 워낙 기독교가 셌으니까, 땅속에서 자라니까 이게 악마의 식물이구나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감자는 하나 심으면 엄청 많이 달리잖아요. 그래서 구황식물로 아주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자 농사를 짓는 청년들에게 시집 가는 것이 열풍을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자에 병이 들어가지고 감자 대기근이 생겼습니다. 못 먹게 된 거죠. 그래서 1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습니다. 이때 영국이 아일랜드를 제때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많은 영화에 보게 되면 아일리시,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독립하는 강력한 운동도 하고 영국과 사이가 안 좋은 걸 많이 볼 수 있죠. 감자가 만든 이 역사, 그것이 잉글랜드와 아일랜드 역사였지만, 또 하나 감자 대기근을 피해서 미국으로 수백만 명 이상이 이사를 가게 되는, 그래서 미국이 이민자가 되는 나라의 또 기폭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는 무료 급식의 역사인데, 우리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니까 결국 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1948년도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미망인이나 고아나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았을 거 아닙니까? 학교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하는 전폭적인 이 변화를 꾀합니다. 한국의 무상급식도 한 10년 전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급식 문제가 결국은
유아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연세 드신 분은 경로당,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 요양시설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하루에 급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급식의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초중고 급식 단가가 현실에 맞지 않는 겁니다. 지금에 너무 요새 날이 더워서 기후변화 때문에 과일값이 너무 올라서 아이들이 과일을 먹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급식 단가를 현실화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8,000원 정도의 급식 단가가 있는데 우리 경로당에는 3,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이 잘 드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연세 드신 분을 보호해야 되고, 또 하나는 장애인 시설이나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더 급식 단가가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1,000원을 주기도 하고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500원을 주기도 하고 지자체마다 다 지원 조건이 다른 겁니다. 이걸 뭐냐면 우리는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일률적으로 영양 단가를 계산해서 급식 단가를 만들어서 하루 한 끼는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대부분 이런 급식하는 곳이 큰 그 가스불을 올려가지고서 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덥고 힘듭니다. 건강상에 나쁜 것도 있고. 그럼 이걸 이제 인덕션으로 전기로 바꾸면 좋은데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는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겠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시설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일하시는 분들인데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노동 강도가 세고 하니까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제 분당에 있는 초등학교 보면은 2달째 이 집 일하시는 분을 못 구하고 있다고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전국의 경로당 같은 데 보면은 급식 도우미, 식사를 하시는 걸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으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당에 가보니까 4대 보험만이라도 해주면 어떨까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자, 급식 단가를 현실화하는 거, 그리고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경로당, 요양시설, 장애인시설까지 우리가 급식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단가를 현실화하고, 두 번째는 급식시설을 현대화하고, 그다음에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은 하루에 한 끼를 먹습니다. 인류 역사상 세계 역사가 주는 교훈은 결국은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를 기본으로 해결하는 나라가 튼튼한 나라가 되고 그 나라를 믿고 공동체 의식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 거의 상당수의 국민들이 하루에 한 끼를 급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끼 급식을 영양가 있는 것으로 좋은 급식으로 이분들을 함께 모시고 섬기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보다 더 따뜻한 공동체가 돼 나갈 것입니다. 이제 민생국회라고 하면 하루 한 끼 식사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결단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배고프면 항상 정치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갈등이 커져서 빈부격차가 커져서 배가 아픈 세상이 커지면 반드시 정치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일단 배고픈 문제부터 함께 한 끼 식사로 해결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